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7시를 조금 넘어선 지금 이제 어딘지 알 것 같지 않나? 쪽문으로 나온 그리고 판매장 앞을 주는 청솔위드팜? 그 옆길 달천과 청솔위드팜 사이. 그렇지. 나무가 내 키에 한 10배? 15배 정도 되는 나무. 거기서 들려오는 새소리. 비어있는 다 도계장이지? 아마 저쪽으로 옮겼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다른 밭소리 시간 속에도 오 안개 짙은 안개 속 집에서 나와서 출근하는 내내 안개가 있지. 지금 저 정도면은 300m? 뿌옇다는 거지. 아, 여기가 아무튼 시설물이 있긴 있는데 좀 활성화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왼쪽에는 이제 사고난 차량들 공업사가 나오려고 정담 건축사 사무소, 새충주 가구마트. 잘하는가? 땅은 널찍널찍하니 무슨 공단처럼 이쪽에도 진 것 같긴 한데, 딱히 공단이 아니어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남았소 빛나지나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요즘 불끈불끈 몸이 좋아서인지 과거를 돌아보면 씩씩거리기 있으고. 오, 들려? 아침을 알리는 소리. 트레일러 한 대가 섞여 있었고, 승용차 무리에 버스 한 대. 이 소리는 대부분 승용차, 그리고 가자낚시? 낚시 가자? 그런 의미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뜻밖길에 들어서 낚시를 여기서 해도 되겠네. 들어보니 낚시를 배운다. 오, 달천에 물이 안 보이네. 헐. 물안개. 아니지, 이거 굳이 물안개라고 하기에는 온통 뿌예.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어깨 결림이, 이건 아무래도 골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지? 90분을 휘둘렀을 때 그 풀림이, 일주일 주기는 몸에서 빨리 휘두르라는 신호? 손을 맞잡고 휘두른다. 재밌지. 잘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고 두더지 같은데. God bless you. 알든 모르든 생명은 사라져가고 다시 태어나. 나 또한 그 중에 일부고, 그 고리를 깰 수는 없지. 깨려면 시도가 많을 것이고, 생명 연장이라는 개념이지. 아마도 디스크에 담아서 논란은 될 수도 있겠네. 디스크에 담아 계속 옮겨서 리플레이? 뭐라고 할까? 기억 의존형. 그러니까 생체의 어떤 반응에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의 기억을 온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 걸 기록해놓고 그 기록에 기반해서 옮겨 담는 거지. 표현을 쉽게 하면 디스크라고 했지만 옮겨 담는 게 반드시 그런 고체일 필요는 없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마법의 어떤 돌 이런 곳에 기록이 가능하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파장의 형태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의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끊임없는 추구는 결국 그게 아닐까 싶네. 모든 인류의 발자취, 역사, 이 모든 건 결국 생명의 연장, 삶의 연습을 위한 이어감, 바튼을 터치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다시 그 문명 속에서 궁극을 노린다.
물론 쾌와 락에 대한 역사도 있긴 한데 그걸 또 그쪽으로 또 봐야 될까마는 본능적으로 본능은 번식 그리고 끊임없는 이어짐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의 본능은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어떤 기술이든 편리함이든 편의든 추구든 진실에 가까운 탐구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결국 자기 안식이라는 개념 또한 지옥과 천국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어떤 지향점 같은 것 나고 지고 하는 것의 반복이 지금 나온 식물이 과연 작년에 나왔던 식물일까? 보이는 건 똑같은데 비슷해 보이는데 조심스러운 거지. 종자를 심으면 나온다. 그게 1년생이다. 한살이다. 종자.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했다 이거야.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했을 때 그걸 심으면 이어감으로 봤지만 사실은 사람이 태어난다 라는 개념이 아기 때부터 새싹으로 보자고 좋아. 온전히 받아들이는 어떤 테스트처럼 이어짐 속의 반응과 몸부림, 의식의 흐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록하는 거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존 지식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환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입을 했다. 만약 혼선, 뒤섞임 당연히 우연치 않게 밀어냄이 가능해서 환생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여기의 전제는 사회의 반복. 이 전제가 과거의 회귀를 하고 있고 다시 태어난다, 환생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는 살았던 그 사회의 모습이 다시 반복될 거라는 어떤 다시 반복을 통한 자기 극복 의지, 되돌이킴, 자기 만족 그런 걸로 본다고 할 때 진실은 사실은 돌린들 돌아간 곳이 과연 살았던 것이냐 라는 의문.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진다. 생명이 지닌 이유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 되돌아가든 앞서가든 어떤 반복이 벌어질 때의 뒤섞인 과정은 감당해야 되는 뭐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변하지. 계속 변해.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건 합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살생이 정당화된다. 근데 이유 없는 살생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유, 근거가 있는 다툼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일상에서는 갖가지 이유, 그 이유들은 결국 온전히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건 끊임없는 이어짐, 기술의 발달이라고 표현하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우주 개척. 자, 우주로 나갔다 이거야. 다른 행성에 전진 기지를 만들고 자원을 활용하고 삶을 살아간다. 사실은 처음에는 우주를 가는 중에 내 인생이 끝날 거라는 거지. 온전히 그 기록이 다시 전해지고, 그 기록들, 즉 우주선에서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맡은 임무는 우주선의 어떤 실제적인 가동 상황, 무엇보다도 우주선의 상태라기보다는 우주선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당장에는 우주선 자체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네. 기술이 점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일생이 걸려서 다시 결혼을 장려하고 짝을 넣어주는 거지. 아이가 다시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다시 교육을 받고 우주를 계속 항해한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섞여야 되니 기본 구성은 돼야 될 거고, 일종의 신노아방주네. 그 우주선에서는 생태계를 꾸려야 될 테니 동식물들이 또 갖가지 실려야 될 것이고, 왜냐면 일생을 산다니까. 일생. 어쩌면 우주선 안에 강이 흐를 수도 있다 이 말이다. 작은 규모의 우주선이 아니다 이 말이고, 나가는 순간 모든 걸 자급자족 해야 되니 도시 하나를 옮겨놔야 된다 라는 개념이 선다는 거지. 물론 가동하고 출력하고 하는,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적정선에서 규모를 정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의 논점은 앞서 고민했던, 생각해봤던 그 바다 지평선 저 멀리 한 척의 배가 나아간다고 했을 때의 인생의 무상, 배의 튼튼함이 우선해야 될 것이고, 태어난 순간 배는 이미 출발을 했다. 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기에서 나아간다라고 볼 때 배가 나가기 위해서는 배 자체의 크기를, 튼튼함을, 그리고 혹시나 모른 걸림돌을 피하기 위한 어쩌면 기술, 그런 한 척의 배가 바다를 나아간다는 이미지로 상상을 했었지. 근데 오늘 뉴스에서 본 나로호 3차 연료가 45초?
아, 아니다. 43초였나? 아무튼 3차 연료가 분사되지 않아서 정작 인공위성을 쏘지는 못했다. 안착을 못 시켰다. 궤도를 진입했다. 이런 어떤 성과. 처음 시군 잘했다. 그의 어떤 영감 혹은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고 있지. 지금의 얘기는 뭐 이러려고 했냐라는 의미지. 사실은 몇 분이야, 한 30분 전으로 데블리키아 봤을 때 그렇잖아. 생각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뛰어야 됨에도 어쩌면 한 바퀴 더 돌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뛸 거리가 나와야 되니까 20분 정도. 아니면 되돌아가면 되네, 이 길을. 그치? 충분히 녹음한 다음에 되돌아간다, 뛸 거리를. 혹은 패스해도 되겠지. 자, 신노아방주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본다면, 도시급은 띄우고 연료를 분사하고 하는 그런 우주선의 형태가 과연 유선형이냐, 땅덩어리를 그대로 띄어낸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흙은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러면은 흙을 띄우는, 흙을 나아가게 하는 속도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야. 어차피 나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지구와 교신은 하겠지만, 교신의 범위나 전파, 소통의 어떤 원활, 그리고 혹시나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에, 근데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만한 그 크기의 땅덩어리를 띄웠다면은 그게 나아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주선은 더욱 기술이 좀 더 컴팩트하게 빠르겠지. 근데 땅덩어리 먼저 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컴팩트하게 시도를 한다고 볼 때 연료, 에너지, 분사력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소규모의 우주선 형태로 다시, 그러니까 바늘 같은 역할을 하는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겠지. 특히나 에너지원이 지금 수소 에너지로 넘어가는 이 시국에 아마 수소 에너지가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기존 석유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지. 원자 혹은 분자, 원자, 지금 물 분자를 게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개념이 크니까 원자력, 그러니까 폭발력, 아무튼 여기의 초점은 신노아방주가 나아가는 건 인류의 생존, 지구의 오염, 환경 파괴 이런 거에 벗어난, 단순히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지. 인류가 가령 고대로부터, 원시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인류는 사실은 이런 복장에 이런 옷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걸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아감, 편의성은 옷의 번거로움이 혹시나 가시적이라고 한다면 홀로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빛의 파장으로 옷을 대신할 수 있겠다. 결국 가시적인 보임의 문제니까 착용의 부담은
외부의 기온과 온도의 변화에 대한 걸 커버하기 위한 옷의 첫 번째 기능은 무형의 막, 여기는 또다시 미세먼지, 순회, 그러면 필터가 돼야 돼. 근데 이 필터가 눈에 보여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막,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운디네가 씻겨주는, 물로 씻겨주는 그 클린 상태, 그 상태를 구현하려고 한다면 옷의 형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 그렇게 가야 되겠지. 자원을 소모하는 일들,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는, 나이론을 생산하지 않는 것 쪽으로 가야 되니, 궁극의 기술은 결국 사용하지 않는 무사용. 그 기술은 결국 파장, 눈속임, 현업, 이쪽으로 가겠네. 갈 수밖에 없지. 자원의 소모는 제로. 탄소 배출이 제로가 아니라 자원의 소모를 줄여야 되니 결국은.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할 거냐. 이동 정말 분자 단위를 쪼개서 전파를 타고 옮겨갈 것이냐. 재구성이라. 조심스럽지. 재구성 받아들였다가 재구성한다. 지금의 세포 단위의 형태로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다면 세포의 특성, 형질, 이런 것들이 먼저.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지식의 기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보고 듣고 체감한, 내가 모르는 어떤 것들조차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감정의 변화, 감정과 이성으로 굳이 구분하지 않고 교집합이 있는, 혹은 감성과 이성을 아우르는 어떤 개념, 그런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기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뼈와 근육으로 일어난 세포 단위로 간다면 이런 유기체적인 형태를 굳이 취할까? 세포 단위는 결국 원자와 분자 단위는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그렇다면 에너지의 흐름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먹고 마시는 그쪽으로 간다고 볼 때 결국 소모를 하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는 것조차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다시 부딪힌다는 거지. 모든 생명이 있는 만물은 끊임없는 이어짐, 나감을 전제로 한다. 그 살아가는 이유는 밖에서 올 때 테스트에 가깝고, 그 하나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의 체감한 모든 걸 기록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전달한다. 섞어낸다 라고 볼 때, 먹고 마시는 어떤 자극은, 에너지의 어떤 대사 과정은 굉장히 기본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훌륭한 데이터인데, 이 기술까지 접근한다고 봤을 때 진화에 가깝겠지. 그렇다면 뭔들 못할까라는 상황에 빠져드나? 아니면 유기체가 아닌 영혼체로,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는 건가?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사후세계. 자, 그러면 꿈과 생각과 어떤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와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고, 그 공통점은 육체가 필요 없다. 뭐든 가능하다 이거야. 상상, 생각. 그 시작이 어떤 걸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가능하다. 모든 게. 경계가 없다. 그 안에서는 건물에 짓고 어떤 그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의 패턴을 사념이라고 표현하다고, 통칭해서 사념이라고 봤을 때 염. 그러니까 기반을 경험이나 혹은 그 얘기했던 자극해낸 반응들, 먹었던 것들, 일단 이 모든 총칭을 또 경험이라고 하자고. 모든 기록을, 총칭을 경험. 그러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지. 사념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사념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념은 그러니까 경험으로 간다. 사념이 경험으로 흘러가는 순환고리를 만들려면 사념 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경험에 기반한다고 볼 때, 사념이 지향하는 것, 사념의 나아감, 이 고리가 결국은 이 사념의 결국 발전이 영웅을 만들거나 캐치하거나 클라우딩 시스템에서 따오는, 혹은 어떤 소설의 아카식 레코드라고 표현하는 그런데 레코딩된 곳에서, 아니면 만물 도서관에서 지식을 따오는 사념의 발달이 아마 그쪽으로 갈 수는 있겠다. 이 또한 상상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일 동안 봤던 것, 느꼈던 것, 생각을 했던 것, 다시 생각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불현듯 나오고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 뿐이지 새로운 건 아니다. 실현이 됐나 안 됐나, 봤나 안 봤나, 아무튼 이 연결고리의 핵심은 이미 실현이 됐든 안 됐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온, 보고 듣고 체감한 모든 거의 총합에 그걸 기반으로 한 생각과 상상과 꿈이거나 이런 것들이 실현에 상관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상상의 결과는 보여지면 나타날 뿐인 것이고, 다시 그것이 실현이 됐을 때는 다시 그 기반에서 더한, 아까 얘기했던 유기체의 어떤 성질을 벗어난다거나, 사념을 담아서, 아니 경험을 담아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거나, 우주로의 진출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지구의 벗어남이라고만 볼 것이냐, 다른 경험적 요소를 통해 지구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한계, 벅찬 맞닥뜨린 위기는 결국은 경험의 어떤 현실 세계가 갖고 있는 병폐.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치우쳤다 이거지. 그 치우침의 균형을 또다시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만약 누군가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구에서의 어떤 경험이 더 필요하다. 그 경험에 기반한 사념들, 생각, 상상, 꿈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고, 지구를 더 감싸겠지. 그러니까 실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관조로 빠져드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신의 영역이라거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건 결국 봤던 판타지나 어떤 그런 쪽에 대한 생각들이 이어지는 거겠지. 어찌됐든 저찌됐든 시인 노아방주가 갖는 의미는 경험의 결집이 방주로 나타나고, 그 방주의 형태는 단순한 벗어남일까, 진공 상태에서 나아간다라는 것, 혹은 미지의 어떤 다른 행성을 개척한다, 마주친다. 이게 과연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가 마주하는 그 그 인생길, 아니면 나아가는 항해가 뭐가 다르냐 이거지. 바다를 나가는 배 한 척이든 우주를 나가는 우주선 한 척이든 의미가 뭐가 다르냐 이거지. 변수가 뭐가 있느냐. 외래종, 진공 상태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해성, 충돌, 당시의 기후변화가 아니라 우주변화? 그 데이터가 과연 왜 필요하느냐. 태양 둘레를 지구가 뱅글뱅글 돈다고 할 때 이 끈은 언젠간 떨어질 것이고,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날아간다기보다 날아가기 전에 끈의 느슨함만으로도 냉각기가 올 수 있는 충격, 궤도만 살짝 이탈해도 생기는 변화, 일조량과 썰물과 민물의 변화만 해도 대륙이 다 잠겨버릴 텐데, 강만 틀어져도 그럴걸? 일대 혼란이 오지. 알맹이는 그대로지만 겉 표면에 위치한 모든 것들이 만약에 다 뒤섞인다고 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계를 도는 것의 멈춤이나 이탈, 해성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참 이 구색이 잘 짜야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감탄밖에 안 나온다. 지금 내가 이런 생각 한다는 자체도 이 하늘 아래 신노아 방수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이런 행위, 말, 이건 경험에 대한 얘기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록은 어쩌면 생각들, 상상이 가미된 생각들이 정리하고 있는, 어쩌면 실험을 하는 보고자, 실험을 하는 자에게 보고하는 형태, 정리하고 있는 느낌. 자, 아무튼
이게 정말 유쾌할까? 어쩌면 이게 유리할 위라고 봐야 될지. 담담해진다. 그럼 우주를 보고 놀았는데 티끌만한 먼지 맛도 못한 어쩌면 그러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지. 내 안에 우주가 있다. 그건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지. 사실 라감의 궁극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사념은 심상. 사실은 생각, 경험에 기반한다고 봤을 때의 그 피부에 와닿는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통계치처럼 보여진 허상.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처럼 심상의 변화야말로 어쩌면 궁극의 인류만이 어쩌면 추구해야 되는 사명? 모든 식물, 동식물은 코드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본연의 기능을 하지. 그 기능들을 바꾸거나 변화를 주는 행위는 인류가 담당하는 것이고, 일종의 촉진자, 일종의 조율자, 관찰자, 모든 역할들을 지금 이 안에서 또 하는 거지. 나 같은 놈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듯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거 보면 지평선 넘어와. 뚝방길에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쌓인 우주를 항해하는 한철이 사실은 다를 거 없다. 이어짐은 어쩌면 온전한 작업과 반응을 보기 위해 막아놓은 것들일 것이고, 나 하나의 태생이 나라면 그렇게 하겠지. 계속 실험을 이어가겠지. 하나의 우발적 존재라기보다 그 존재들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한번 보겠지. 이게 어쩌면 관조라는 말의 의미고 관찰자라는 의미 어울리는 말이겠지. 근데 그 존재조차 어쩌면 개입할 수 없잖아. 개입하는 순간 실험은 망치니까. 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고, 끊임없는 이어짐 속에 내 자신,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이유? 심상을 키워나가야 되고,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본질은 거기에 가깝다. 가장 충실한 것은 자기 삶을 정리하는 것, 쓰고 말하고 받아들인 바를 나누고 공유하고 촉진하고, 이런 일련의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태어난 이유. 에 가깝지 않을까. 신노아방주는 태어난 이유를 알기 위한 항해. 딱 와닿지 않는 말이긴 한데 이제 뛰어야 될 시간이야.